박진서님, 박진서님, 박진서님 안 오셨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장인주님, 네. 어서 오세요, 장현주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럭저럭. 장현주님은 어떠세요? 스위스에 가신 윤 선배님이랑은 연락은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만원의 재미에 푹 빠져서 소식 기다리는 지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나 봐요. 소장님도 연락 잘 안 되죠? 네, 그 친구가 좀 무심한 데가 있어요. 그래도 저한텐 대학 때부터 참 고마운 친구예요. 그 애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소장님도 못 뵀을 테고. 그러게요. 저도 윤 선배님, 그 잘생긴 스위스인 남편이랑 새쌍둥이쯤 낳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새 쌍둥이라 가끔 나도 아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 전에 물론 하늘을 봐야겠지만,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사리를 느껴요. 누구한테죠? 남편 혹은 그녀? 남편에겐 별다른 감정이 없어요. 의외인데요. 사실 배우자의 외도는 그 당사자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는 매력적이에요. 누구라도 반할만 하죠. 그런가요? 네. 하지만 임자가 있잖아요. 왜 여자들은 아내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죠? 아내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했는데 아내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헤어져야죠. 구닥다리라고 하지 참인가요? 아니요, 꼭 그렇진. 사랑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그 사랑과다 우리도 처음엔 사랑했어요. 물론 그에겐 늘 여자가 있었죠. 그렇지 않기엔 지금도 너무 매력적이니까. 우습죠? 나이 먹은 여자가. 그래요. 나는 아직도 남편이 신문하기 좋아요. 그가 생선을 먹다 목에 가시만 걸려도 화가 날 만큼요. 여자만 끼지 않으면 우린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난 그녀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다행이네요. 처음으로 솔직해지신 것 같아서. 네, 소장님께라도 이렇게 속을 드러내니 한결 나아졌어요. 상담소에 들른 날은 잠도 좀 잘 수가 있고요. 약을 먹긴 해도 누군가에게 거리낌 없이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게 이렇게 후련한 거구나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가세요, 장인주님. 오늘도 무사히 그녀와의 시간이 끝났다. 장인주, 그 사람, 시인의 아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간호사님도 애쓰셨어요.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저야 뭐. 근데 소장님께선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요즘 들어 계속. 재미가 없나 보죠. 이 수족관에 갇혀있는 물고기들보다 못하게 말이에요. 똑같이 갇혀있는 신세지만 그래도 이 녀석들은 곧 누군가에게 먹힐 회친 물고기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먹이통은 어디 두셨어요? 거기 수족관 아래서랍에요. 안에 넣어두지 않으니까 환자분들이 너도나도 톡톡 털어주는 바람에 배가 불러 죽은 놈들이 한두 마리야 말이죠. 상처가 깊을수록 정도 많아지는 법이니까요. 많이 먹으렴. 너도, 너도, 너도. 어머, 소장님.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제 상처가 제일 깊은가 보네요. 그건 그렇고 박진서 씨는 이번에도 안 오셨나요? 네. 도대체 누군지 얼굴이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벌써 11번째잖아요. 몇 달째 전화 예약만 해놓고 우리 쪽에선 그 약속 믿고 시간 꼭 비워놓는데 이렇게 노쇼면 차라리 전화 예약을 확 없애버릴까 봐요. 많이 먹어. 너도. 소장님, 저 약았어요. 수지타산도 잘 따지고요. 하지만 지관호 손님도 아시다시피 여긴 약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와요.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해도 우리 지관호 손님은 왜 애인이 없으실까? 그래요. 저 상담소 적자 계산이 나는 까칠 돌싱이에요. 근데 소장님은 그 미모에 그 지성에 연애세포 다 말라 죽기 전에 무슨 술을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만들 먹어야겠다. 지간호 사님 먼저 퇴근하세요. 상담소 문은 제가 닫을게요. 대신 오늘 밤엔 저도 이 멜로 영화라도 한 편 꼭 볼게요. 그럼 됐죠? 멜로의 단점은 풍속적이라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안 맞는 데 있죠. 자정을 남긴 이 시간에 올 전화는 그 사람. 샤워 중인데 받을까 말까? 심리상담사 신시아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오늘도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인가? 그것도 나쁘진 않아. 사실 이 자동응답기가 더 편할 때도 있고 핸드폰에 음성 메시지 녹음하곤 분위기가 썩 다르지. 여긴 그럭저럭 살만해. 누가 뭐래도 실물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야. 서울은 어때? 아직도 살기 힘들다지? 그래도 뉴욕의 가을은 새삼 신의 존재를 실감케 해. 그렇지 않곤 빌딩 숲에 잠긴 단풍이 이토록 붉을 수가 있을까? 특파원이라는 명함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보수 언론의 녹을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시아야, 보고 싶다. 시아야, 보고 싶다. 오늘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까? 시아야, 보고 싶다. 장인주, 다시 그녀와의 시간이다. 나처럼 물고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물고기를 증오하는. 우린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한창 유행하던 그 386 세대의 가운데 통막이었죠. 이젠 586이 된. 세상에 대해 함께 분노했고 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삶은 참 대단한 헤드헌터예요. 욕망을 부추기는데 명수죠. 결혼을 하면서 우린 조금씩 부자가 되고 싶어지더군요. 그는 잘 나가는 기자가 되기 위해 일선에 맞춤하는 기사를 썼고 난 그가 벌어오는 돈으로 조금씩 땅을 샀어요. 사회운동가가 되기엔 이력이 깨끗하지 못한 편이 됐죠. 대신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독이 될 줄은 몰랐지만 무슨 말씀이시죠? 배가 부르자 남편은 다른 허기를 느끼더군요. 아이를 원하지 않던 그가 생각을 바꾼 것도 그쯤이었어요. 허기라. 그리움도 그런 허기 같은 거겠죠? 그러지 마세요. 소장님답지 않으니까요. 저다운 게 어떤 거죠? 젊고 매력적이고 모든 것이 충만해서 아직은 삶이 관능적으로 보일 때가 아닌가요? 소장님은 내게 그런 여자의 표본같이 보여요. 가끔 그 모든 것이 결여된 듯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걱정 말아요. 사랑에 빠진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처럼 살아가진 않으니까. 자신과 세상에 수많은 물음표를 던져봤던 그런 여자는 더더욱. 계속하시죠. 그는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던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섬세하면서도 가끔 참
냉정한 사람이구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럼 그가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딸아이를 보곤 내 얼굴에 눈물을 뚝뚝 떨구며 울더군요. 그가 그랬나요? 네, 8살 딸아이, 우리 생의 전부죠. 8살 딸아이, 그들 생의 전부.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시안이가 가을의 기도를 좋아한다는 건 꽤 역설적이야. 넌 시보단 뉴스를 더 좋아하지 않아? 감상보단 팩트를, 껍데기보단 알맹이를 더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기도 따윈 전혀 안 할 것 같은 여잔데 아니었나? 암튼 덕분에 내가 득을 좀 보긴 했지. 요새도 교과서에 나올까?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자, 그럼 동명이인이 들려주는 가을의 기도를 잠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여보세요? 아빠? 나야 지민이. 그럼 아직도 뽀로로가 제일 좋지. 아빠는 그 다음이야. 아마 9살까진 그럴걸? 그 다음? 그 다음은 3학년 1반 내 짝꿍? 내가 제일 이쁘니까 난 무조건 1반일 거야. 2반 되면 2반에서 제일 이쁠걸? 참, 미국은 지금 몇 시야? 정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 그렇구나. 아빠 밥 꼭 잘 챙겨 먹어? 참, 아빠가 전에 말해준 거 말이야. 엄마가 아니래. 아무리 책갈피에 단풍잎을 꽂아놔도 한 번 떨어진 건 죽은 거래. 정말? 정말 아니야? 응, 알았어. 참, 엄마 바꿔줄까? 응, 왜? 그래도 엄마 지금 아빠가 좋아하는 우리 소족관 앞에 있는데 엄마가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알았어. 아빠도 잘 참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도 사랑해. 끊어.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안 돼. 그러지 마, 엄마. 왜 소족관 물고기들을 그런 물고기가 죽잖아. 엄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엄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녀 말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 남편분에겐 특별히 별다른 감정이 없으시다고.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난 그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비행기 사고나 뭐로든 그가 죽어버렸으면. 하지만 난 그의 털끝 하나 다치게 하지 못해요. 우리 집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참혹한 만큼 매혹적인 지느러미를 가졌지만 치명적인 전사의 본성을 타고난 산란기를 빼곤 한국과도 합사가 불가능한 만큼 사나운 오직 자신에게만 독취되어 있는 물고기. 이곳 상담소에도 있던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럴 거예요. 흔치 않은 물고기니까. 장인주 씨 말씀대로라면 남편분이랑 많이 닮은 물고기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가 좋아하는 여자와도 닮았을지도. 그래서 난 화가 날 때마다 난 손으로 그놈을 꽉 잡아 물 밖으로 건져내요. 커다란 잿빛 물고기들 목 속에서 보란 듯이 자나지 하면 헤엄치는 놈을 귀엽고 맨손으로 잡아내 녀석이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죠. 더 이상 그 숨막히게 아름다운 아가미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파닥파닥 몸부림치다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난 놈을 죽여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녀석을 다시 또 다시. 귀국하면 이혼을 하자더군요. 이혼이라고요? 네, 난 3개월의 시한부 마누라인 셈이죠. 이번엔 진짜로 놓아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내가 그에게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물으셨죠. 네.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자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는 나와 상관없이 잘 살아가요. 난 그런 그를 용인하는 것뿐이고요. 왜죠? 왜 그런 남편을 용인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많이 먹어. 너도. 어머머머, 소장님! 오늘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그놈들 다 배불러 죽는다고요. 사람이나 물고기나 싸우려면 기력이 있어야죠. 근데 이 녀석 말이에요. 이 이기적인 녀석도 그만 잊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하프문 베타 말씀인가요? 네, 하프문 베타. 참혹할 만큼 매혹적인 지느러미를 가졌지만 치명적인 전사의 본성을 타고난. 그래서 번식기가 아니면 같은 종족끼리도 잔인하게 서로를 물어 죽이는. 누군가를 몹시 닮은, 그리고 그 누군가를 몹시 좋아하는 또 다른 누군가와 닮은. 글쎄요. 물고기 심리를 제가 어떻게 알겠냐만. 요즘 소장님은 정말... 혹시 연애하세요? 아님 사랑? 박진서 씨는 오늘도 예약 펑크인가요? 네. 이제 14번째네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오지도 않을 거면서. 예약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자아가 강한 사람일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런 신념이 흔들릴 때마다 이곳으로 SOS를 치는 거고. SOS. 누구시죠? 혹시 상담받으러 오셨으면 오늘 상담은 다 끝난...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함이 박진서라고 합니다. 자, 마시세요. 기분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매주 전화든 인터넷으로든 예약을 할 때마다 제가 만나게 될 심리 상담사님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단정한 상담실 안에 꽂힌 빽빽한 책들 뒤에 위스키를 숨겨두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회인의 맹점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외람되게도 전 가끔, 아니 실은 종종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14번이나 전화 예약을 퍼크냈던 상담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서도 30분을 넘게 아무 말씀 없이 입을 닫고 있다면 더더욱. 남의 비밀을 알고 싶을 땐 자기 자물쇠를 먼저 따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스킬인데요. 근데 그 잔은 들고만 계실 건가요? 글쎄요. 호기롭게 위스키를 꺼내놓긴 했는데 상담객과 상담사라는 틀을 깨기가 썩 쉽지는 않네요. 대신 이 한 모금을 들이키는 순간 오늘의 상담료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무슨 각오할 만큼 진부한 고정관념이죠. 첫 만남에 위스키 언더락을 마신다고 해서 비밀이 독이 되진 않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엔 말이죠. 다행이네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위스키 킬러예요. 저도 배웠죠. 한때는 중독이었을 만큼 좋아했어요. 드디어 본인의 자물쇠를 먼저 열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박진서 씨의 자물쇠를 여는데 부디 약간의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해두죠. 처음 상담소를 개업하고 손익 계산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수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직업 윤리는 있었죠. 의사가 아니라 심리상담사지만 환자든 아니든 상담사를 첫 번째로 염두에 두는 건 끝내기 개인 사업자에겐 모험이자 고역이었어요. 건강도 나빠졌고 돈도 모이지 않았죠. 그때 아는 선배가 그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위스키 킬러라는. 네, 잘 나가는 기자였죠. 덕분에 상담소가 방송을 탔고 박진서 씨도 혹시 그래서 이곳을 알게 되지 않으셨나요? 그게 그거지만 SNS에 회자되는 포스팅을 참고하긴 했습니다. 풍문으로 사람을 속단할 순 없지만 외람되게도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운, 거기에 실력과 인성까지 갖춘 심리상담사가 궁금해질 수는 있겠죠. 물론 성별과 상관없이. 위스키 얘기나 더 해보세요. 취재기사랑 취재원으로 만난 첫날 밤 어느 바에서 그가 위스키 스트레이트 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어요. 간혹 사람은 참 간단하잖아요. 짤막한 반바지처럼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는 선배가 그 사람뿐 아니라 결코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도 내게 소개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우린 둘 다 똑같은 물고기를 사랑하는 수족관 주인이 돼버렸거든요.